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 독서 멘토링, 연애 멘토링, 연애 결혼 멘토링, 3분 다이어리, 유튜버 멘토링 뭐 여러 가지 찍어서 올려요. 그런데 이 집에서 찍어서 올리는 영상 이외에 한 달에 한 번씩 삼성동에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독서 멘토링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2018년 12월에도 독서 멘토링을 물론 가졌죠.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영상을 평소대로 거기에서 삼성동에서 저희들이 나눴던 그런 독서 멘토링 시간의 영상을 원래 올려야 되는데 제가 왜 다시 이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이라는 책 독서 멘토링을 다시 찍어 올리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원래 제가 강의 비슷하게 하는 시간이거든요. 일반적인 독서 모임은 여러 명이 참석해서 여러 명이 같은 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들어야 돼요. 물론 공동체라는 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모이는 모임인 거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책 읽는 사자의 이야기에 설득력 있다, 같이 하고 싶다 하시면 그 진입장벽을 넘어서 참석하셔서 제 이야기를 위주로 듣는 멘토링을 제가 구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3번밖에 안 했어요. 10월에 하고 11월에 하고 강의식으로 하다가 12월은 아무래도 한 해 마무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일반적인 독서 모임처럼 제가 주도하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 멘토링 네이버 밴드에도 올리고요. 그리고 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정한 그 달마다 이 책을 갖고 독서 멘토링을 합니다. 이렇게 선정한 도서에 대해서 질문 리스트를 만듭니다. 이건 종이에 뽑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만들 때 12월에는 좀 구성원들과 참석하신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다. 내가 강의식으로 하는 거는 뭐 내년부터 쭉 더 할 수 있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독서 멘토링인 만큼 그냥 서로 느낀 것들을 나누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책도 자기 개발이나 어떤 경제 경영이나 마케팅 홍보나 이런 정보 전달의 책이 아니라 임팩트 있는 통찰이 있는 에세이를 일부러 골랐고요. 그리고 질문도 이 책에 대한 서머리나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하거나 이렇게 어떤 정보를 더 깊이 통찰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을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시면 제가 영상에서 따로 띄워드릴게요. 이 영상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질문 5가지거든요. 이 질문들을 보시면 우리 생활적으로 내가 이랬지 저랬지 이렇게 생각해 볼 부분들을 많이 담을 수 있게 애초에 제가 질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이제 각자 뭐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돈이 많이 벌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을지 5가지 생각해 보자. 내가 그렇게 원하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영화 주인공이나 뭐 유명인에 빗대어 이야기해보자. 또 뭐가 있죠? 정반대로 내가 가난해졌다.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뭘 바라냐? 내가 뭘 바라지 않냐? 이런 것들을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자유롭게 나눴습니다. 너무 재밌는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이 참석하신 분들의 사생활이 좀 노출되는 거 아닌가. 개인의 어떤 신념이 담겼을 수도 있고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투영됐을 수도 있고 우리는 편하게 얘기했는데 영상이라는 속성 자체가 제가 의도적으로 영상을 내리거나 유튜브라는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영상은 영속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야기한 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번 12월 독서 멘토링 영상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건 좀 사적인 이유인데요. 제가 구성원들이 너무 친숙하고 얼굴을 많이 뵌 분도 있고 원래
저랑 알고 있던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반말을 좀 많이 써요. 반말을. 비슷한 것 같아요. 강의식으로 했으면은 그 정도까지 아니었을 텐데, 이제 친숙하니까.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지금 구독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 멘토링을 들으러, 이 책에 대한 깊은 내용을 들으러 왔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적인 얘기를 하거나 또 진행하는 자가, 책 읽는 사자라는 사람이 너무 좀 반말을 한다. 그러면 아직 친숙하지 않은 호감도나 신뢰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랄까 좀 불쾌할 수 있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을 했다가 다시 그냥 내리자. 다시 했다가 내리자. 다시 했다가 내리자. 이걸 4번, 5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찍자. 이 질문 리스트를 기점으로 이 영상을 짧게 다시 서머리 부분으로 12월 독서 멘토링에 어떤 이야기를 했고, 책 읽는 사자가 왜 이 질문을 했고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간단하게만 그렇게 탁 만들어서 영상을 찍어 올리면 그나마 잘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해결이 아닐까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그러면 바로 폰 쉔브루크 씨의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월 삼성동 독서 멘토링에서 어떤 질문과 어떤 내용, 그리고 그게 어떤 의도였고 여러분들에게 종국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볼까요? 첫 번째 질문. 나 자신의 물질관에 관하여 2019년 여러분들의 사업이 크게 성공해 한 해 만에 약 70억, 80억의 순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집, 차, 여행을 제외한 본인의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5가지 이상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질문을 만든 이유는 그겁니다. 7, 80억의 순수익이 발생했다. 이 말은 뭐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게 큰 돈을 벌게 해준 거예요. 막상 내년에. 큰 돈을 벌어서 뭐 로또, 요즘에 로또 당첨돼도 n분의 1로 1등이 뭐 4명 나오고 3명 나오고 이러면 n분의 1로 쪼개니까 13억, 뭐 17억, 23억 이 정도예요. 근데 강남이나 뭐 요즘에 비싼 신도시에 좋은 집은 그 뭐 10억짜리 아파트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로또 1등 당첨됐다고 무조건 막 태평성대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닌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 자체를 여러분들이 사업을 했고 매출이 아니라 매출 대비 순수익이 7, 80억이다. 그러면 꽤 많습니다. 평생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돈이에요. 1년 만에 그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 돈을 벌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제가 여러분 1등 복권 당첨되면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 자체가 디테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할 수 있는 그 대답을 생각하는 것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쪼갠 겁니다. 질문 자체를. 그래서 또 한 번 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진입장벽을 탁 넣은 건 뭐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집 바꾸고 차 바꾸고 여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돈이 있으면 하고 싶다는 이 대표적인 3가지 것을 제가 먼저 제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지?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물질관이 투영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삼성동 독서 멘토링에서는 각자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야기했죠. 뭐 저는 뭐 이게 생기면 뭘 하고 싶습니다. 뭘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뭐 놀이동산을 만들고 싶습니다. 학교를 짓고 싶습니다. 뭐 저축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마음 놓고 피부 관리 한번 펑펑 쓰고 싶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아주 돈을 마음껏 쓰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막 이 돈을 이만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그 대답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제가 자꾸 반복하네요. 여러분들의 물질관이 어떤 것인지, 물질관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건 뭐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갖고 하고 싶다는 건 여러분들의 탐욕이란 말은 너무 동물적이니까 여러분들의 갈구, 욕구 이런 것들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7, 80억 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다. 그러면 집, 차, 여행 빼고 그 다음에 그 돈은 어떻게 쓰지? 뭐 저축도 빼고
그러면 내 돈은 어떻게 쓰지? 학교를 짓고 싶다? 그러면 내 마음 잠재의식 속에 공공부문, 그러니까 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투영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 5개를 목록을 5개를 만들어 놓으면 그 목록을 보고, 아, 내가 평소에 이런 걸 하고 싶어 했구나.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목록도 있었겠지만, 이런 것도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의도하기 위해서 1번 질문을 만들었고요. 2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질문은 나 자신의 행복관에 관하여. 1번이랑 2번은 비슷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1번 질문에 대답한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이뤘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미래의 나 자신과 가장 비슷한 영화 캐릭터나 실제 유명인을 빗대어 이야기해 봅시다. 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미디어의 영향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습니다. 이 폰 쉔브루크 씨의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이분이 귀족 출신 가난한 독일인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주야장천 그리고 일관되게 이 책을 통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거스르는 법, 그리고 그 자본주의 사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되게 중요하게 그 매개가 되는 역할 중 하나가 광고입니다. 광고. 기업이 상품을 팔아야 이 사회 자체가 돌아가니까. 사회 자체가 돌아간다는 건 너무 자본가 위주의 말일 수 있겠지만 여하간 광고가 주는 그 임팩트나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독서 멘토링에서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유용한 정보, 실용적인 정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정보의 출처를 알고 추적하다 보면 어느 한 모 기업에서 자신이 개발한 상품을 더 팔기 위해 사전에 깔아나온 그런 정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나 다음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실 때 가끔씩 그런 뉴스 뜨잖아요. 어느 한 대학 기관에서 아니면 어느 한 연구 기관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 비누가 이런 성분이 나왔다더라. 아니면 이 용품이 이런 게 나왔다더라. 이런 거는 야, 이거 인류가 또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또 개발하고 알게 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게 어느 기업에서 새로운 신상품을 홍보하고 여러분들에게 팔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 정보를 반하는 정보. 그러니까 이 정보를 알면 더 스마트한 거야. 야, 사실은 비누가 이런 성분이 들어있대. 치약의 그 플라스틱 알갱이가 몸에 이렇게 체내에 이렇게 쌓여서 안 좋은 거래. 이거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기관이나 대학기관이나 다 기업의 후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맑은 정보라고 생각하거나 투명한 정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그렇게 투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정보가 다 가짜냐,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안 읽고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실 때 겉표면적으로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을 읽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맥락적 이해가 더 깊다 보니까 더 이렇게 더 진하게 제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광고와 마케팅과 미디어의 영향을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면 왜 2번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1번 질문처럼, 그러니까 집 사고 차 사고 뭐 옷도 사고 저축도 하고 펀드도 하고 건물을 사가지고 수익이 이제 한 달에 몇 백씩 나오고, 여러분들은 돈 걱정할 게 없어요. 남들이 다 여러분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영화 캐릭터나 실제 유명인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해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행복관이 얼마나 미디어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대중매체, 대중문화라고 하는 대중문화의 영향을 여러분들이 받았는지 그게 투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자기 모습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종의 아이돌이라고 할까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뭐 요즘은 또 철 지나서
제주도 트렌드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한량처럼 살고 있는 어떤 연예인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홍콩에서 자기 전 재산 기부하고 아무리 유명한 배우라 할지라도 전철 타고 다니고 사회 덕망 있는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를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몇 번이나 많이 본 영화의 한 장면에서 어떤 주인공을 이렇게 투영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 질문을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이지?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투영해 보시면 1번 질문에선 1번 질문에선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죠? 제가 뭐라고 했죠? 물질관을 알 수 있다고 했죠? 2번 질문에서는 여러분들이 행복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행복관. 내가 어떤 모습인 것 같은데, 내가 저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걸 행복하다고 하는구나.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어떤 결정판, 완성본이 그 모양이구나. 그러면 그건 어떤 모습이냐?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이 작가가 말하는 행복감과 반하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 작가가 말하는 내용과 굉장히 부합하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행복한 모습 맨날 추상적으로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해보면 해볼수록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2번의 질문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1번과 2번 질문을 통해서 돈이 많을 때, 결국 그 돈으로 모든 걸 잃었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추구하는 행복관이 얼마나 미디어와 대중매체, 그리고 졸부라고 하잖아요. 그 우아한 기품이 없는 그런 생각이 가난한 모습인지, 그게 얼마나 내가 그런 인스턴트 영향력을 받아왔는지 그거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번 질문. 내 삶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이번에는 정반대로 2019년 여러분들이 급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거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5가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반대로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소위 말해서 고시원에 사시는 분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당장 고시원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 좁은 방에서 여러분들이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빚을 갚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다 일하는 시간으로 투자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일하는 시간 때문에 여유 시간이 없습니다. 즐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가정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 5가지를 생각해 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3번 질문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1번은 책이에요. 제가 아무리 가난해지고 아무리 바빠도 책은 제 삶의 품위 유지에 대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선순위 중에 하나입니다. 2번째는 종교입니다. 종교. 일종의 철학이죠. 책과 철학, 종교라는 나의 철학, 신념, 이런 것들은 내 삶이 아무리 피폐해지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했고요. 3번째는 아내와의 산책입니다. 아무리 집이 좁고 가난하고 먹을 게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내와 산책하는 거는 할 수 있거든요. 부자 동네 깨끗한 산책로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로도 협소하고 사람들도 많고 유흥가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동네 공원이라도, 아니면 조금 걸어서 한강 산책로더라도 그렇게 걸어간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내가 어느 환경에 처해도 아내와 함께 산책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요. 4번째는 거실 식탁입니다. 이거는 좀 비현실적이죠. 왜냐? 거실이 있어야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만, 근데 제가 거실 식탁을 놓은 이유는 그거예요. 거실에 앉아서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나눔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비슷한 의미입니다. 산책과 비슷한 의미예요. 5번째는 후드티와 패딩 조끼. 이건 뭐냐면 일종의 제 신념이 투영된 건데, 저는 후드티를 좋아합니다. 이것도 후드 자켓이죠. 후드 집업. 그리고 패딩 조끼. 그것도 일종의 제가 나의 캐릭터를 잘 보여준다는 일종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 책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우아하게 가난해질 수 있는지
섹션별로 나눠서 옷차림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외식에 대해서, 뭐 대중 만날에 거스르는 거에 대해서 섹션을 나눠서 어떻게 하면 우아하게 가난해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옷차림에 대해서 되게 인사이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통찰적인 내용이 있는데, 옷은 꾸민 것 같을 때부터 투박해진다. 경박스러워진다. 경박스럽다가 언행이 좀 투박하거나 좀 상스럽거나 이런 거예요. 근데 아니 옷차림이 무슨 언행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경박스럽다는 말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좀 우리가 봤을 때 품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패션에 신경 쓰시는 남자나 여자분은 좀 그렇게 좀 아니 뭐 아름답지만,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패션에 너무 신경 쓰시는 분은 좀 뭔가 제 나름대로의 그 스테레오 타입이 작용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여하간 그래서 제 의상에 관련해서 내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래, 후드티는 내가 놓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투영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5가지를 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일 만약 망해서 고시원에 들어가야 되고 삶에 누릴 수 있는 여유가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간수하고 싶은 여러분 지금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5가지를 생각해 보실 때, 그게 여러분들이 평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그대로 투영됐다. 근데 제가 하나 인사이트를 드리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5가지를 정했어요. 그 5가지가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유지되는 것일수록 여러분들은 우아하게 취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돈이 많다고 해서 내 취미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돈이 아예 없다고 해서 못하는 취미도 아니고, 돈이 있건 없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일상적 패턴이 우아하다고 이 작가도 말하고 있습니다. 3번 질문은 그런 제가 의도로 만든 질문이었고요. 4번 질문 봅시다. 현재 내 생활의 가치와 의미 부여에 관하여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주는 습관이나 행동이 무엇인지 3가지를 말해 봅시다.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주는 습관이나 행동. 참 재밌지 않나요? 저희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제 또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제 삶에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을 주는 취미와 습관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독서입니다.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혼자 조용히 책 읽는 시간이 있거든요. 되게 좋아요. 혼자 조용히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이 시간이 저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맑은 날씨에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새벽 3시 반에 잤어요. 근데 7시 반에 일어나서 아내의 출근길을 태워줄 때 그 차가운 맑은 공기와, 그리고 그 이제 갓 떠오른 그 햇살, 그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마시고 운전하는 그 길, 그 시간이 저에겐 참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3번째는 이건 좀 진짜 개인적인 건데, 유튜브 영상을 찍잖아요, 제가. 그러면 여러 가지 1차 편집이 있고 2차 편집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기준에서. 근데 1차 편집을 할 때 이제 오전에 혼자 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조용한 가운데 이제 편집을 시작하거든요. 그 편집 시간이 좋더라고요. 그 편집이 끝나면 이제 자막을 넣는 편집, 2차 편집을 하는데, 이 자막 넣을 땐 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조용히 그냥 드러낼 거 드러내고 다시 퍼즐을 맞추듯이 처음 이렇게 편집하는 게 저에게는 참 행복한 시간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게 다행스러운 건데 참 멋있다고 제 나름대로 멋있다고 생각한 게, 제가 생각한 이 3가지 취미와 행복을 주는 이 목록 3가지도 돈이 있거나 없거나 둘 다 초월해서 영위할 수 있는 습관이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하지? 내가 어떨 때 가장 큰 만족을 누리지? 근데 그게 돈에 연관돼 있거나 돈이 많아야만 누릴 수 있는 거거나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너무 돈에 경도되어 있는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뭐 백화점을 쇼핑할 때 뭐 그게 뭐 나쁘진 않겠지만 기준이 각자 다르니까. 그런데 이 책의 작가의 관점에서는 그런 것들은 좀 본질적인 게 아니거든요. 삶의 질이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너무 이 결론적으로만 말하니까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목록을 통해서는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나, 그리고 어떤 것에 그 가치에 의미 부여를 하고 있나. 의미 부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의미 부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국기에 대해서 경례, 뭐 할 때 오른손을 위에 올리잖아요. 우리가 심장에 올립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신체에 여러분 손을 그냥 잠깐 올렸다 내리는 것 뿐인데, 예를 들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요. 근데 자기는 오른손을 안 올려요. 자기는 이거 하기 싫다. 그러면 엄청나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판이 달라지죠. 왜죠?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 시간에 오른손을 가슴에 얹는 행위에 대해 의미 부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죠. 경건하고 뭐랄까요, 고상한 의미 부여죠. 내 나라를 향한 애국심을 표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작년인가 이번 연도에 미국에서 그 인종차별에 대해 반대한다고 스포츠 선수들이 그 경기에 앞서 이제 국가라 그러죠. 국가가 나올 때 의도적으로 뭐 무릎을 꿇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반대하는 그 액션을 취해서 그게 논란이 되고 뉴스에서 막 그게 다뤄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하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은 목숨을 거는 행동일 수 있고요. 정말 정말 고상한 가치를 띄울 수 있는 행동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소한 습관이라 하더라도 그 사소한 습관에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남들이 뭐라 하건 그 습관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삶의 질을 높이는가, 아니면 이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우아한 삶을 영위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가 자기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그 의미와 생활 일상 속에서 그 의미를 영위하고 가치를 누리는 것이 이 작가가 말하는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번 질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번, 2번 질문은 돈이 많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3번 질문은 돈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돈이 없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걸 지키고 싶어 하는지, 4번은 뭐죠? 돈이 많을 때와 가난할 때, 그리고 4번 질문은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의미 부여를 해서 만족감을 갖고 있는지, 이제 시점이 다른 거죠. 돈이 많을 때, 돈이 없을 때, 그러나 지금 현재, 이렇게 제가 계획을 해서 짰던 거예요. 5번 마지막 질문 볼까요? 나 자신의 긍지와 자존감에 관하여 2018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웠나요? 아름다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만약 아름답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 중에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긍지입니다. 자기 긍지.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그 자기계발서 있잖아요. 나 자존감 찾기, 네가 맞다, 이런 책들. 그런 책들 어설프게 읽을 바에 이 책이 주는 인사이트가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아, 나 역시 내가 사는 게 맞았구나. 어떤 분은 독서에 대해서 안 좋게 흡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이러면 그게 자기의 고집이 더 강화되죠. 근데 그게 꼭 그런 부분이 있고, 겸손한 사람도 이 책을 읽으면서 겸손하게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맞나 틀리나, 남이 살아가는 대로 안 살아가서 두려웠는데 역시 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맞다고 하시는 작가가 있구나. 이것도 자기 고집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 잃었던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강의나 어떤 멘토링 성격을 갖고 있는 영상을 볼 때, 책을 읽을 때 그 작가가 하는 말을 너무 표면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해석할 때 입체적으로 여러 단면적으로 해석을 하실수록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해석과 이해력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많은 그 자존감 막 이런 책들 읽으시지 말고요. 이 책을 통해서 역시 내가 돈에 넘어지지 않고 돈을 초월해서 사는, 진짜 용기 내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이 담백한 삶이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의연하게 자기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긍지가 세워질 수 있는 책이에요. 5번 질문은 자기 긍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의 긍지와 자존감에 관하여. 이 영상을 보시는 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2018년에 아니면 2019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어느 때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이 아름다웠나요? 저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12월 삼성동 독서 멘토링에서 저는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 가지 제가 싫어하거나 두려워했던 것들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실천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 시작이거든요. 2018년 9월에 시작했으니까 유튜브라는 걸 실천했고, 또 적어도 이 영상을 통해서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들, 제 주위 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한 분이라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도움이 된 영상이겠죠? 그런 댓글이나 그런 피드백을 받고, 야, 내가 그래도 혼자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이타적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실천을 했고, 어느 정도 그 과정이 쌓여가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적인 발걸음을 내딛었구나. 그래서 나는 2018년에 물론 부족한 거 투성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삶이었다 라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한 해가, 아니면 여러분들 5년이, 아니면 근 10년 동안, 아니면 평생 돌아봤을 때 자신의 인생이 아름다웠나요? 진지하죠? 되게 무거운 질문일 수 있고 따뜻한 질문일 수 있어요. 한번 돌아보시고, 그래서 5번 질문까지 제가 해드리고, 결국 그겁니다. 이 책을 제가 선정한 이유가, 애초에 여러분들에게 선정 이유를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는 너무나 경도된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어떤 경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물론 인스타그램을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스타그램이나 우리가 너무 트렌디하다, 눈살이 찌푸림에도 불구하고 트렌디하고 나는 인스타그램 안에 SNS 끊어서 피곤한 삶을 벗어났어, 이런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다수고 그런 분들이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특성상 트렌드를 이끄는 사람을 통해 삶이 변화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변하지 않는 게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변화를 주도하는 게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뉴스의 속성상, 그 알랭드 보통의 뉴스의 시대라는 책에서 보면 지금은 뉴스가 곧 신앙,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뉴스에서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무분별하게 그냥 믿어버리니까. 뉴스의 근본 속성은 뭐냐면요, 바뀌지 않는 건 다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뀌지 않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아요. 그러나 바뀌는 거는 다룹니다. 어떤 거죠? 바뀌는 게 뭘까요? 또 자극적인 사건을 다룹니다. 우리의 평상시 모습은 다루지 않고요, 평상시 모습을 파괴하거나 깨트리는 그 자극을 다루는 게 뉴스의 본질적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뉴스는 착한 내용보다 부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로만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은 굉장히 좀 시니컬한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영세주의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또 뉴스는 특정 언론 매체는 반드시 어떤 정당을 지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소식 자체가 프레임일 수 있거든요. 왜 뉴스의 이야기를 하냐면, 뉴스가 트렌드를 상징하는 어떤 중요한 매체라고 한다면, 트렌드는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얼리어답터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경도된 사회에 살고 있냐, 너무 뉴스에 젖어 있다. 또 어떤 부분이죠? 너무 팔로워 많은 사람들, 너무 돈 많은 연예인, 영화에 많이 나오는 연예인, 뭐 어떤 감독이 만든 영화, 이런 것들이 너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쫓아가는 거예요. 저 연예인이 저렇게 돈 벌면 저렇게 저런 삶을 사네,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거는 너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데 너무 가볍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가벼운 이상향으로 야, 돈 있으면 나도 청담동이나 한남동에 뭐 비싼 동네에서 살아야지. 야, 백화점에서 나도 저런 메이커 사야지. 야, 이번 연예인이 화보 찍을 때 그 가방 진짜 핫한 거래. 이게 굉장히 저급스러운 저열한 기호가 반영됐다고 할까요? 너무 인생을 단순하게만 사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이 책이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거를 자꾸 노크를 하기 위해서 제가 5가지 질문을 만들었고, 여러분 허세에 속지 마세요. 인스타그램에 예뻐 보이는 사람들에 속지 마세요. 또 뭐랄까, 제가 인스타그램이라고 자꾸 언급하는 건 인스타그래머, 또 요즘에 그 뭐라 그러죠? 팔로워 많은 사람 뭐라 그러지? 그 영향력 끼치는 사람 뭐라 그러지? 인플루언서들 막 여러분 좋아하고, 이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나, 이 사람이 무슨 신발 신었나, 아, 이 사람 차박 가네. 이게 너무 쓸데없고 경박스러운 습관이자 그냥 생활관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 책을 통해,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너무 자본주의에 젖어 있어요. 너무 트렌드에 젖어 있어요. 너무 미디어에 종속돼 있어요. 이걸 노크하는 겁니다. 이 책이나 이 질문이나 제 의도가 그거였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려고 12월에 모였던 거예요. 12월 독서 멘토링에 물론 제가 지금 차분하게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막 까르르 웃었을 때도 있고 진지하게 서로 경청할 때가 있고, 예를 들면 3번 질문인가? 4번 질문. 여러분 삶의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주는 습관이나 행동이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그랬을 때 참여하신 분 중에 어떤 분이 너무 신나게 자기는 출근하면 책상 정리해서 자기가 그 출근할 때마다 핸드폰이나 어떤 구글 계정, 뭐 링크드인 계정, 페이스북 계정, 이메일 계정 이렇게 로그인 할 때가 있대요. 근데 그 4-5개 로그인 할 때가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막 하고, 아니면 구글 캘린더로 일정을 세울 때 행복하다고 하고, 아니면 회사에서 이제 회사 들어올 때 엘리베이터 버튼 누를 때 너무 행복하다고 하거나, 예를 들어. 근데 그 어떤 회원분, 참석하신 분이 너무 좋아하면서 그렇게 작은 습관, 자기의 루틴이라고 하죠. 자기의 생활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분이 그 모습에 감동을 받거나 좀 충격을 받은 거죠. 왜? 자기는 저렇게까지 생활의 단위를 쪼개거나 자기는 저렇게 습관에 의미 부여를 하면서 즐거움을 찾지 못했던 거를 반추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저렇게 행복해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모임 때 배웠던 거예요. 야, 진짜 저 사람은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야,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생각했구나. 이 12월 모임에서 우리가 되게 입체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봤죠. 유익한 시간이 됐죠. 또 한 해 마무리라고 해서 저희가 독서 멘토링 끝나고 바로 피자와 또 통닭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다과를 하면서 또 뭐랄까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됐어요. 마무리할게요. 1월부터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책 읽는 사자가 오프라인에서, 지금은 삼성동이에요. 언제 장소가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매달 한 번씩, 그리고 되도록 목요일에 하려고 합니다. 매달 한 번, 목요일에 한 번 책 읽는 사자가 삼성동에서 독서 멘토링을 한다. 여러분들 이거 인지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제가 이 영상 있잖아요. 이 영상에서 이 핸드폰 보시면 더보기 있죠? 더보기 누르시면 제가 맨날 링크 남겨두거든요. 독서 멘토링 밴드에 가입하셔서 일정 그리고 장소 확인하시고 참석 의사를 밝히시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같이 참석해서 독서 멘토링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이 와주시라 이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책 읽는 사자 독서 멘토링 질문 5개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한 번이라도 내 인생이 아름다웠나? 아, 나는 돈이 있건 없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영위하고 있는 습관이 뭐지? 그런 아름다운 의미 부여, 아름다운 해석, 그래서 자존감과 자기 긍지를 1cm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내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다음 통찰,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뿅!